지금 폭등이잖아요. 전세가 폭등. 물건이 없네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못 살 거라고 했어요. 제가 못 산다 그랬어요. 친구한테는 너는 지금 못 사. 그러면 아파트는 못 사. 빌라는 초품 아파트 꿈도 꾸지 마. 못 사. 그리고 직주근접 직장 현재 직장이 못 사. 수도권에 집 못 사. 아파트 못 사. 서울과 가까운 쪽 아예 꿈도 꾸지 마. 못 사. 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초창기 유튜브 찍겠다고 했을 때 초창기에 찍은 거예요. 그 날짜를 보니까 2019년 2월 12일 날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걸 편집하고 뭐 하는데 한 2주 이상 걸렸거든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13분짜리인데 그걸 제가 다시 봤어요.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찍었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왜 전세 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내가 진짜 절실히 간절히 많은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찍었구나 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잘 찍었고 잘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확실히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찍냐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씨가 말랐잖아요. 그 이유는 뭐 임대차 3법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차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의 내용을, 그때는 임대차 3법도 없었잖아요. 2019년 2월인데 2019년 1월 달에 제가 기획해서 찍었으니까 작년 초인데, 그때는 뭐 법이 그런 법이 나온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는 전부 글로벌, 제 가족이 호주에도 살고 독일에도 살고 있거든요. 시민권자이고 두 가족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들어서 그들의 이제 삶이 어떻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객관적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지금 그 영상을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링크로 그거를 한번 달아볼 테니까 그걸 따라서 가셔서 한번 그걸 꼭 다 한번 보세요. 풀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우리나라 임대소득세가 지금 0%인데 이걸 계속 올리려고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각종 세금들이 다 임대사업자한테 각종 세금들이 다 부과가 되면 그걸로 해서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를 거라는 걸 제가 내용을 썼어요. 즉 그게 오르면 결국 매매가가 당연히 오르죠. 근데 거기에 적게 오르지 않고 많이 오를 거라고 썼어요. 그 많이 오를 거라는 게 많이 오를 거란 말을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폭등이죠. 폭등. 그때 제가 폭등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많이 오를 거라고 했어요. 지금 폭등이잖아요. 전세가 폭등. 월세는 이제 폭등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안쓰러움도 있지만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현재 2개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좋잖아요. 이 아파트 2개 다 평수는 32평과 25평짜리인데, 아파트는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거의 대장주? 뭐 이런 식이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인기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인천에 거주하니까 인천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기복이 심한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예요. 오르지도 많이 안 오르고 내리는 것도 많이 안 내리고 이런 아파트,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파트도 얼마나 과거에 얼마였고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된지 그 그래프로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10년 정도만 딱 봐도 10년 전에 얼마였고 현재 얼마였는지.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켰는데, 여기서 그 해당 아파트를 딱 켜서 실거래가 조회해보니까 현재 매매가의 호가는 3억 5천까지로 나와 있네요. 저도 좀 놀랐어요.
3억 5천까지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3억이나 2억 9천, 2억 후반이나 3억 초반이었는데 3억 5천까지도 호가가 나온다? 이거에 좀 놀랐고요. 거기에 반해서 전세가는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 전세가는 현재 실거래가로 2억 8천까지 나와 있네요. 실거래가로. 저도 지금 전세를 한 2억 7천에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1,000원 올렸어요.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라 뭐 샤시 교체 뭐 이런 거 좀 요청해서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자분이 그거를 좀 부담해서 하시면 어떻겠냐. 어차피 지금 시세가 그 정도 가고는 있는데 해서 올려서 그 돈으로 샤시를 교체했어요. 1,000만 원 들여서 올 전체 샤시를 다 교체했어요. 그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제가 올린 1,000만 원보다도 지금 1,000이 더 오른 거예요. 그 한두 달 사이에. 매매가는 올 초만 해도 3억 2억 9천 3억 이랬는데 3억 5천까지 올랐어요. 근데 물건이 없네요. 제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호가겠죠. 물건이 없네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고 실거래가로 보니까 최근에 10월달에 올해 지금 10월달이면 현재 지난달이죠. 최고 실거래가 3억 3천으로 나오네요. 이거는 신고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금 여기 네이버에는 지금 7년까지만 표시가 나오네요. 눌러보는 거. 매매 현재는 실거래가 3억 3천이라고 얘기했고 과거 13년 11월로 나오네요. 마지막이. 이때 13년 11월인데 이때 제가 보유한 32평 아파트가 실거래가 1억 8천이었네요. 매매가가 7년이에요. 7년 10년도 아니에요. 7년 전에 1억 8천 곱하기 2하면 얼마죠? 3억 6천. 현재 얼마라고요? 3억 5천. 호가가 실거래로 된 건 3억 3천. 그러면 거의 2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거의 2배죠? 10년 안 된 사이에. 그러면은 10년을 간다 치고 그러면은 3년 남았으니까 몇 년이죠? 2023년이죠? 2023년이면은 물가도 딱 2배 가겠네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변동폭이 심한 아파트가 아니라고. 인천에 그래도 꽤 그 변두리도 아닌 핵심 인천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다음에 더블 역세권이에요. 더블 역세권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니까 인기가 나쁘진 않죠. 오래됐다 구축이라고 해도. 근데 이 아파트가 현재 그 가격이라면 게다가 전세는 또 얼마인가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세 실거래가가 현재 2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11월 달에 과거 13년도에는 얼마였을까? 13년도에는 얼마였을까 볼게요. 13년도에는 13년 11월에 1억 6천이었네요. 아까 매매가가 얼마였다고 13년도에 1억 8천, 2천만 원 갭 차이죠. 근데 현재는 실거래가 2억 8천에 매매가가 3억 3천, 실거래가로요. 그럼 이 얘기가 뭐죠? 과거 13년 11월에는 2천만 원의 갭 차이였다면 지금은 그보다 좀 더 커졌죠. 그 얘기는 전세가가 상승을 하니까 매매가는 그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유한 아파트가 변동폭이 심한 아파트가 아니라고. 심하지 않은 아파트가 이 정도면 서울에 있는 심한 아파트는 얼마나 심하게 오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제가 가진 아파트들은 산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이 안 깊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좋다고 내가 내 집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좋겠네. 와 좋다 이러면 제가 왜 영상을 찍나요? 네? 지극히 저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세입자한테 돈 더 받아낼 수 있다 생각하면 제가 영상을 뭐하러 찍나요? 이거를 찍을 이유가 없지. 그냥 그거 좋아라 그냥 하고 더 올라라고 그냥 막 모닥불 지펴가지고 막 확 타올라라 그래야 되겠지.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하냐면 이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시 말하는 게 주거 안정이에요. 주거 안정. 19년 2월 12일 날 업로드한 1월 달에 제작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 그 영상 하나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모든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영상 하나에.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영상에서 뻗어나온 가지라고 보면 돼요. 가지로 나온 영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하나로 설명이 다 돼요. 제가 왜 이걸 찍는지,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들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경매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제가 왜 하는지. 첫째로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제 가족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제 가족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내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 그분들도 내가 갑이 그분들이 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갑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더불어 사는데. 고용주와 고용인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흘러갈 때 내가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저는. 근데 그분들도 좀 자기 집에 좀 살면서 좀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사 다니지 않고. 그러려면 최소한 아파트가 인기라고 보면 아파트는 내 집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최근에 한 두어 달? 사실상은 작년 말인데, 작년 말만 해도 제가 제 가족들한테도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아마 작년 4사분기, 그러니까 10월 이후죠. 2019년 10월 이후부터 그 다음에 2020년 3월 이전까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안에 아파트를 서로 많이 하니까 아파트를 만약에 자기가 살고 싶은 쪽의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 시기를 넘어가면 못 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좀 줄어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못 살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 그랬어요. 유튜브에는 제가 영상이 여러 개 좀 많이 올려놔서 그 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영상에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가족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지인,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는 못 산다 그랬어요. 친구한테는 너는 집 못 사. 그러면 아파트는 못 사. 빌라 이런 거는 좀 낮은 거는 살 수 있겠지만 네가 살고 싶은 동네, 초품화, 그러니까 결혼 애들을 학교로 보내야 되니까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초품화 아파트 꿈도 꾸지 마. 못 사. 그리고 직주 근접, 직장이 가까운 쪽의 아파트 못 사. 수도권에 집 못 사. 아파트 못 사. 서울과 가까운 쪽 아예 꿈도 꾸지 마. 못 사.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말라서 아예 안 나오고 월세 이런 걸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지구촌이 이렇게 임대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선진국들이 우리도 그들 따라한다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한민국이라고 거기에 거슬러서 가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 가격으로는 사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주거비 비중이 30%를 자기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어렵다라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미 30%를 넘어갔죠. 영상에 보시면 이만 2012년 기준으로 넘어갔어요. 3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2년도에 집계된 게. 요번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요번에 하죠. 그러면 거기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프로는 훨씬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33%는. 근데 그거 30% 이상 넘어가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100단으로 얘기할게요. 100만 원이면 30만 원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자가 됐든 멀리든 주거비에 대한 비중이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주거비 비중이. 근데 그걸 넘긴다는 거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 주거비 비중이 저는 얼마나 나가냐면 그 정도까지 안 나가요. 30%안 나가요. 제가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좀 아파트 살다가 이 상가주택으로 이사 온 것도 월세를 받아서 그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서 만족해요. 좋고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희망이 아직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서민이 돈 많은 사람 말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뭐하러 보겠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 뭐하러 보겠어요.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돈이 많은데.
주거 안정이 돼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제발 내가 살 집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두 다리 뻗고 자는 내 집은 저 집을 사면 뭐 10년은 얼마가 오를 거야. 뭐 2년은 얼마 오를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살고 있을 집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집으로 장사를 하는데 내가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식으로 해서 2주택이 아니에요. 1가구 1주택인데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방법은 어떤 거냐?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사세요.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뭐 시골 이런 데 말고요. 인구 30만 명 넘어가는 도시. 그것도 그 주택이 도심지 중앙에 있어야 돼요. 요쪽에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 마당이요. 오로지 그 집만 쓰는 독채로 쓸 수 있는 마당이 정원수가 있는 단독주택. 그런 거를 사서 아예 리모델을 싹 하세요. 좋은 자재로 싹 다 그냥. 그러고 나서 살다가 2년 살면 그 일반 세율로 바뀌잖아요. 양도소득세가. 그러고 팔고 그런 집 싼 거 좀 뭐 허름하게 된 거 다시 또 사갖고 리모델 싹 해가 좋은 자재 싹 해서 또 살고 또 점프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아파트 갖고 아파트로 뭐 재테크 한 채 갖고 돼서 꿈도 꾸지 마세요. 아파트 한 대 갖고 무슨 재테크를 합니까? 재테크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생각해보세요. 내가 강남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좋대요. 10억이에요. 내가 들어서 20평짜리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20평짜리 강남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들어갔어요. 뭐 10억. 좋아요. 들어가 살았어요. 나 그거 하나야. 20억 됐네. 와 좋다 20억. 그거 팔고 나올 거예요? 나와서 어디 갈 건데? 나오면 그 동네가 이제 뭐 애들 거기 학군이 와서 간 건데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0억 팔았어. 그럼 몇 억짜리 갈 건데? 10억짜리? 10억 남기려고? 10억으로 뭐 하게요? 집 사고? 어떤 집? 그러면 1가구 2주택 하시려고요? 그럼 어쨌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번 건가요? 아니에요. 번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번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겨서 그 돈을 내가 썼을 때 벌었다고 하는 거지, 그 낭독책 남는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건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이어야 돼요. 자가거주. 은행에 대출을 끼고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는 거죠. 그걸 봐서 이자를 내는 게 월세 내는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딱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살아야죠. 어떻게 남의 집 살려고 합니까, 자꾸. 저는 제가 제 집에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처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조금.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계약서 쓸 때는 한 번씩은 얘기해줘요. 신규로 오신 분한테, 새로 오신 분한테, 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좀 사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다 폭락론자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집값 떨어진다는데요, 뭐 너무 올랐다는데요, 뭐 이런 말하고 안 사요. 그리고 나서 시간 좀 지나봐요. 1, 2년 지나봐요. 이거 이사 나갈 때 보통 뭐 2년 살다 나가신 분도 있고 3년, 4년 이렇게 살다 나가신 분 있거든요. 그때 가서 집 지금 뭐 살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떨어진다고 해서 안 산다고 하더니 나갈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산대. 언제 사요? 못 산다니까요. 마음도 어차피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집 못 삽니다. 아파트 못 사요. 살 수 없어요. 왜 못 사냐? 제가 그랬잖아요. 소득 대비 30% 넘어가면 힘들다고. 400만 원을 번다고 그 집을 한 집이 40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 30, 120만 원이잖아요. 주거비 비중이 120만 원 이상 지출을 되면 힘들어요. 그럼 120만 원 뭐 큰 돈이잖아요. 그 정도 안 나가지 생각하겠죠? 주거비가 내는 돈이 뭐 월세만 있나요? 아니에요. 집세가 있죠. 그 다음에 세금 있죠. 그 집에 관련돼서 나가는 4대 보험 있잖아요. 산재보험 빼고. 재산이니까 재산세를 내니까 그거에 대해 과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세금 있죠. 그리고 거기 뭐가 들어가요? 전기, 수도, 가스. 전기, 수도, 가스. 생활에 필요한 필수 소비재가 있어요. 선택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가 있는데, 필수 소비재, 이거는 꼭 나갈 수밖에 없는 고정 지출이 있어요. 그게 주거비예요. 먹는 거 빼고. 그게 합해서 30% 넘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 좀 아파트 브랜드들이 좀 좋은 아파트 많이 짓는 것들 보면은 전기나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 관리비가 20만 원, 30만 원 그냥 넘어가요. 30평 정도 되면 평당 한 10,000원꼴 잡으면 되거든요. 요즘 나가는 게 오래된 구축은 그 정도는 안 나가요. 한 4,000원, 3,000원 나가는 데도 있어요. 평당 3, 4,000원. 근데 보통 5,000원 정도 나가는데 요즘에는 거의 10,000원 넘어가요. 평당. 그럼 30평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나가는 월세, 그 집에 주거비에 나가는 그 관리비에 나가는 그 돈도 주거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의 내가 쓰는 가스, 전기, 수도,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이자. 그게 제가 이자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원리금이라고 하잖아요. 대출 받으면 그 이자와 원금을 앞에 30년 나눠서 내는 30년짜리. 그죠? 그거. 그거까지 같이 합해서 30%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미 관리비가 30만 원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이제는. 이제 힘들다고요. 아, 조금 마음이 그게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무리해서 뭐 영끌해서 집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무리해서 만약에 산다. 내가 무리해서 사겠다. 말리진 않아요. 사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샀을 때 지금 이자가 낮잖아요. 이자가 낮은데 지금 내고 있는 이자가 뭐 2%다. 근데 그게 한국은행이 갑자기 이자를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뭐 1% 가까이 올렸다. 그럼 시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내가 2% 이자를 내던 거를 4%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2배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리금이 확 올라가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거 갑자기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면 주거 비중 당연히 확 올라갔죠? 그럼 뭘 줄여야 되나요? 주거비 비중이 올라가 버리면 뭘 줄여야 되나요? 왜 힘드니까. 당연히 먹는 거 줄여야 되고 외식 줄여야 되고 놀러 가는 거 줄여야 돼요. 그럼 그거 힘들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집 팔아버리게 돼요. 왜냐면 사람이 쓰던 거를 씀씀이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씀씀이 쓰던 걸 줄이나 100만 원 쓰던 사람이 갑자기 70만 원을 써라 그러면 30만 원치를 줄여야 되는데 양을 줄일 수 없으면 질을 줄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질을 줄이면 자기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요. 아, 내가 한마디로 뭐 스타벅스 커피를 먹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자파인 커피 먹어야 돼. 뭐 동네에 조그만 디브랜드 커피 먹어야 돼. 이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래요. 내가 돈 벌어서 이거 한 잔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먹네 이러고.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지려면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데 제가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의 데이터는 예전에 찍은 영상이니까 지금의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찍은 건데 제가 다시 봐도 지금 오늘 봤는데 풀로 봤는데 봐도 이게 일부러 맞아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내가 인지하고 이걸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참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앞전에 그 찍었던 제발 전세 마세요라는 영상을 보고 느낀 거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시장 흐름 보면 좀 마음이 좀 착잡함이 좀 커요. 근데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좀 비관적이네요. 비관적이고 근데 저처럼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비관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죠. 저는 임대인이거든요.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왜 비관적이란 말을 할까요?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좀 그렇네요 오늘. 근데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힘내시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게 살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처럼 40대 이상의 직장을 다니시고 오시면 자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제발 주거 안정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의 집살이가 아니라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거 안정을 꼭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지금보다 더 재밌고 활기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